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체지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체지방이 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쌓여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몸에 쌓여있는 게 아니라 이 체지방 같은 경우가 혈액에 계속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계속해서 얘가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 체지방에서 큰 거는 나가고 새 거는 다시 들어와서 계속해서 얘가 순환이 되는데, 이 호르몬에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에스트로겐 같이 여성 호르몬, 얘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고 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체지방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야지만 얘가 꼭 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체지방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지방이 왜 안 빠지냐 그러면, 근데 그 이유는 태우는 양보다 축적되는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축적되는 양보다 이 태우는 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이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먹고 있는 음식에서 조금씩 양을 줄이면서 해야지만 어느 정도의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체지방이 사실은 빨리 태우려면은 내가 막 운동량을 많이 늘려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아니면 뭐 운동량으로 내가 식단을 커버하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운동을 일반 사람들이 엄청나게 칼로리를 많이 태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내가 운동을 꾸준히 많이 하지만서도 이 들어오는 칼로리가 엄청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 식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체지방 같은 경우가 많으면은 기초대사량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체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은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근육의 약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kg당 3에서 4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근육처럼 엄청나게 막 기초대사량을 높여주진 않지만, 일단은 체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지방이 이제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몸이 많이 무겁거나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최대한 근육을 많이 쓰면서 내가 많이 움직여야지만 어느 정도 이 체지방이 낮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려면은 앉아있는 운동보다는 서서 하는 운동, 서서 하는 운동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운동, 이런 운동들을 위주로 해주시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 60% 이상의 사람들이 속고 있었던 거식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식증은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10배 이상 많은데요. 유튜브나 TV나 뭐 개인 방송하시는 BJ분들만 봐도 몸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죠? 하지만 여자들이 남자보다 지방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하지만서도 남자보다 다이어트를 하기 더 어려운데, 제가 트레이너 하면서 느낀 점은 여성 회원님들이 대부분 체중이 표준이거나 표준 이하이신 분들이 더 낮은 체중을 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육량은 표준을 아슬아슬하게 걸쳐있거나 표준 이하인데 말이죠. 대부분 유튜브나 개인 방송 및 TV 등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은 표준 체중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저체중을 고집하고 있거나 이미 체중이 저체중인데 더 낮은 체중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나의 롤모델인 연예인들이나 이제 개인 방송에 있는 이제 BJ분들이 보면은 공식 프로필에 나온 몸무게가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이제 뭐 구라라고 해도 그냥 믿고 롤모델만 바꾸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사실. 거식증은 의사분들도 치료를 하기 까다롭다고 하는데, 상담이나 뭐 항우울제를 처방을 받으셔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인바디를 측정할 경우에 표준이거나 표준 이하일 경우에는 근육량의 욕심을 좀 갖고 잘 알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바디 수치는 참고하라고 있는 거지 이제 뭐 맹신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만 하고 나서 내가 인바디보다는 눈바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운동 수행 능력에 조금 더 내가 맞춰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뭐 병원을 방문하셔서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장 지방 흡입이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내장 지방 빼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내장 지방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간이나 뭐 내장 등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간막에 주로 이제 붙어 있어서 장간막에 있는 혈관들에 의해서 지방을 이곳저곳으로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은 조금만 늘어나도 이제 콜레스테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게 아무래도 지방 흡입이죠. 그래서 지방 흡입 시 장간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은 흡입이 안 되고, 그 밖에 있는 부분의 지방들은 이제 흡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원래 보통 윗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복부가 단단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절대 근육이 아니고 그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 그래서 내장 지방 같은 경우가 많으면 보통 배가 커지거나,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은 보통 이제 운동을 통해서 많이 뺄 수 있다고 많이들 설명을 하시는데, 운동보다는 사실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낮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식단을 해야지만 내장 지방이 조금 더 빨리 빠집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 운동 강도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식단이 병행하지 않는다면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복부는 빠지기 어렵고 내장 지방도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또는 인바디를 보고 지방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식단을 몇 개월 정도를 기간을 잡고 하시면서 꾸준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쌓아뒀던 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팔뚝살 빼는 운동법이라든지 뱃살 빼는 운동이라든지 등등 수많은 영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방 흡입 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뭐 언젠간 기술이 좋아진다면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혹시 간혹 가다 보면 뭐 따라해서 살이 많이 빠졌다는 후기들이 종종 보이기도 해요. 그동안 그만큼 에너지를 쓰지 않다가 따라해서라도 칼로리를 소모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 거기에 식단도 다이어트 하겠다고 조금씩 조절한다면 더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체지방은 대부분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 뭐 근내지방이나 근간지방에서 전신으로 이제 지방을 보내주는데, 특정 부분의 운동을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더 많이 보낼 순 있는데 쉬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지방세포는 몸 전체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는데요. 뱃살에 쓰이던 게 어깨로 가기도 하고 어깨에 쓰던 게 팔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체 빼고 싶다면 하체만 하면 안 되고, 팔뚝 빼고 싶다고 하면 팔뚝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체지방을 많이 빼고 싶다면 최대한 많이 근육을 쓰고 지방을 태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운동 루틴은 꼭 월요일 가슴, 화요일 뭐 등 이런 보디빌더 루틴으로 하시면 일반인들은 절대 빠지기가 어렵고 근육을 생성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2분할법이나 저는 이제 무분할법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운동을 조금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3분할 운동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식단을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 그래서 두세 달 관리하고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몸을 갖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두세 달 고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3, 4개월 정도 내가 멋진 몸, 이쁜 몸을 만들어서 자랑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하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몸에 맛있는 것까지 많이 먹고 다니면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런 삶을 사시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면 정말 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